안녕하세요. 환장 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3년도 5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층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기층의 구조가 나왔다 하면 바로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존 농도의 고도 분포는 지상으로부터 약 10km 부근, 10km가 아니라 20에서 30km인 성층권에 분포를 하며 이때는 10ppm 정도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대륙권에서는 고도 증가에 따라 기온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륙권과 중간권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지만 성층권과 열권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열권은 지상 80km 이상에 위치한다. 대륙권은 0에서 11km 정도, 성층권은 11에서 50km 정도, 중간권은 50에서 80km, 열권은 80k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부위가 되겠고, 4번 중간권 중 상부 80km 부근은 지구 대기층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집진장치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집진장치들의 특징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1번, 고온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맞는 부위가 되겠고, 2번, 폐수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정 집진장치는 물을 이용한 세정 장치이기 때문에 폐수 처리 장치가 필요하죠. 3번, 점착성 및 조회성 먼지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세정 집진 장치는 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먼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포집된 먼지의 재비산 염려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재비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흡수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고자 할 때 흡수액의 구비조건 나왔네요. 흡수의 구비조건. 흡수액의 구비조건도 잘 나오는 특징 중 하나였기 때문에 노트에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대기의 상층은 안정되어 있고 하층은 불안정하여 굴뚝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아래로 지표면에까지 확산되어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계 형태에 있습니다. 자, 연계 형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그래프와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지금 상층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전이 형성되어 있고 하층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 상태입니다. 즉, 이쪽 부근에 굴뚝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층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기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기는 아래쪽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녀석은 휴미게이션, 훈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패닝형은 어떤 식이냐면 안정적인 형태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형태이고 루핑형은 너무 혼합이 잘 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트래핑형은 안정형이 두 가지 있는 건데 안정, 불안정, 안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기가 여기 사이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개념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집진장치 문제가 또 나왔어요. 전기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대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맞는 부위가 되겠고, 2번,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자, 전기 집진장치는 한번 설치한 후에 적용되는 범위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압 변동 및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연소시 이론 공기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킬로그램이 미터 3승으로 변했다. 자, 그러면 반응식을 어떤 식으로 세웠죠? 자, 그렇죠. 분자량 대 부피비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프로판의 분자량은 44kg, 그리고 산소가 5몰이 있으며 산소의 1몰당 부피는 22.4m 3승이죠. 자, 그때 프로판은 10kg이 있을 때 산소의 양은 얼만큼인가요? 하게 되면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이때 산소량은 25.4545m 3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론 공기량이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은 산소 나누기 0.21을 해주는 것이므로 답은 121.211구인 4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반응식을 세우는 것과 계산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건조한 대기의 조성을 부피 농도가 높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이거 또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암기를 했어요. 대기의 성분과 같이 암기해야 될 녀석은 체류 시간입니다. 대기의 성분은 어떤 식으로 암기했냐면 질산 I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줬고, 체류 시간은 질산 아지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줬어요. 자, 질산아지매가 무엇이냐면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메탄 순서입니다. 그리고 대기의 성분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로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집진장치 문제가 벌써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이 나왔다 하면 뭘 작성하라고 했죠? 그렇죠. 효율을 써주면 됩니다. 효율은 수평 유속과 반비례하고 높이와 반비례합니다. 또한 비례하는 녀석은 무엇이냐면 중력 침강 속도와 침강실의 길이가 비례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강실 내의 배기가스 기류는 균일해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침강실 내에 처리가스 속도가 작을수록 미립자가 포집된다. 자, 지금 공식을 보게 되면 처리가스 속도가 작게 되면 효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미립자가 포집이 가능하죠. 3번 침강실의 높이가 높게 되고 길이가 짧게 되면 효율은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4번 침강실 입구폭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지고 미세한 입자가 포집된다. 자, 입구폭이 크게 되면 유속은 감소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가 포집될 수 있는 집진 효율이 증가되게 되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에탄 1m 3승을 완전 연소시킬 때 건조 배출가스 중에 CO2 맥스 퍼센트는 나와 있는데 CO2 맥스 퍼센트도 자주 출제되는 녀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에탄의 반응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잘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자, 에탄은 산소와 반응하여 CO2와 H2O가 발생되는데 탄소가 2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2개가 발생하며 수소는 6개가 있기 때문에 물은 3개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우측의 산소는 7개가 있기 때문에 좌측의 산소를 맞춰주게 되면 3.5개, 즉 2분의 7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반응식을 세웠으면 이제 CO2 맥스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론 건조가스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론 건조가스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론 건조가스량은 1-0.21 곱하기 이론 공기량 더하기 CO2 플러스 SO2, N2를 더해주는 것인데 지금 반응식을 보게 되면 SO2와 N2가 없기 때문에 CO2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론 공기량은 몇이죠? 지금 부피비일 때는 몰수가 곧 공기비이기 때문에 공기비는 3.5 S미터 3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0이기 때문에 A0는 3.5 나누기 0.21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3.5 나누기 0.21은 A0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2는 CO2도 마찬가지로 부피비이기 때문에 몰수만큼 부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2는 CO2의 발생량이에요. 따라서 이 이론 건조가스량 GOD는 15.1667m3승이 나오며 CO2 맥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GOD분의 CO2 곱하기 100을 해서 13.1868%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비가 너무 큰 경우 자, 공기비가 큰 경우는 거의 매 회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비가 매우 큰 경우 먼저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으로서 공기량이 너무 크다는 것은 산소의 공급, 즉 공기 공급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1번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커진다 돼 있습니다. 그쵸? 열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오염물의 농도가 감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오염물의 기존이 있었는데 계속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 오염물의 농도는 작아집니다. 3번 미염분에 의한 매연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미염분이 나오는 경우는 공기비가 작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공기비가 작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 네 번째 불완전 연소되어 불완전 연소도 마찬가지로 공기비가 작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경도는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이가 양이온 금속 물질의 양을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한 값으로서 이 이가 양이온 금속성 물질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나트륨은 농도가 높을 때는 경도와 비슷한 작용을 하여 유사 경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도 마찬가지인 물질입니다. 맞는 보기고 2번 이가 이상의 양이온 금속의 양을 수산화 칼슘이 아니라 탄산칼슘 CaCO3로 환산하여 ppm 단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샘물 속의 금속 이온들은 세제나 비누와 결합하여 세탁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이때 샘물의 정도는 75mg/L 이상을 샘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4번 경도 중 CO3-, HCO3 등과 결합한 형태로 있을 때를 이를 탄산 경도라고 하고 이 성분은 물을 끓일 때 침전 제거되므로 일시 경도라고 합니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 모든 보기가 중요한 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지하수의 수질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하수는 국지적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쉽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지하수는 대기와의 접촉이 제한 또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성분들이 대체로 환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지하수는 땅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로 환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다 보면 지표에 있다 보면 산소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산화가 되고 땅 속에 있다 보면 산화와 반대인 환원 상태가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3번 지하수는 햇빛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광합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주된 생물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균이 어떤 세균이겠어요? 그쵸? 호기성 세균이 아닌 혐기성 세균이 주를 이룹니다. 4번 지하수의 연평균 수온 변화는 지표수에 비해 현저히 크고 일반적으로 4도씨 이상이고 그리고 현저히 크지 않고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풀에 의한 하천의 자정 과정을 오염원으로부터 하천 유화 거리에 따라 단계별로 옳게 구분한 것은 자, 위풀의 사지대는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어떻게 되어 있죠? 회복지대, 정수지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 1리터의 무게의 차이는 얼만큼인가? 자, 0도씨와 지금 얼음과 0도씨의 물은 밀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0도씨 얼음의 무게는 밀도에다가 곱하기 1리터를 해주게 되면 916.7g이 나오게 되고 0도씨 물의 무게는 마찬가지로 밀도에다가 1리터를 곱하게 되면 999.8g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게 차이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거기 때문에 답은 83.1g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쉽죠? 자,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에탄올의 완전산화 시 THOD per TOC의 비율은 얼만큼인가? 먼저 반응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C2H5OH는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2개의 CO2와 3개의 H2O가 발생되며 우측에는 지금 산소가 총 7개가 존재하죠. 자, 그럼 좌측에도 똑같이 7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쪽에 1개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6개만 존재하면 되게 되죠. 따라서 3개의 산소가 발생됩니다. 이때 THOD는 산소의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리고 TOC는 이산화탄소의 몰수 곱하기 탄소의 분자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아니고 탄소의 분자량을 해준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A 공장 폐수의 BOD5 값이 240mg/L이고 탈산소 계수가 0.2/day이다. 최종 BOD 값은 다 상용대수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출제가 잘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됐어요. 자, 이때 BOD5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BOD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BODU만 남기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BOD 1-10의-KT분의 BOD T가 되겠죠. 자, 그 나머지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며 답은 26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25번 문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네요. 농황산의 비중이 1.84이고 농도는 70이라면 이 농황산의 몰 농도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단위는 몰 농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단위를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비중의 단위는 원래 없는데 비중은 밀도와 같기 때문에 밀도와 같은 단위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램 퍼 밀리리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이제 바꿔줄 거예요. 밀도 단위를. 근데 이제 곱하기 농도는 70%이기 때문에 100분의 70을 하게 되고 그리고 g을 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몰당 농황산은 98g이 있으며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2번에 답이 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정수시설에서 오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존 처리와 염소 처리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서 원수 중의 미량 유기 물질의 성상을 변화시켜 탈색 효과가 뛰어나고 막과 냄새 유발 제거에 효과적이며 소독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소독 부산물을 적게 형성합니다. 자, 지금 4번을 보게 되면 잔류성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데 오존은 잔류성이 없고 잔류성이 뛰어난 녀석은 염소 처리입니다. 보통 오존 처리는 잔류성이 있냐 없냐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보기보다도 4번 보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가스를 물에 흡수시켰을 때 살균력은 pH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고 한다. pH가 9 이상에서 물속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자,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때는 pH가 4, 이때는 pH가 11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좌측에는 HOCl이 존재하며 우측에는 OCl-가 존재합니다. 자, pH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HOCl의 살균력은 OCl-의 살균력보다 80배 큽니다. 80배. 크기 때문에 pH가 낮을수록 HOCl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균력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럼 pH가 9 이상이 되면은 지금 가운데 50% 존재할 때는 pH가 약 7.4에서 7.6 정도입니다. 자, 그럼 pH 9 이상이 되면은 OCl의 마이너스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8번 A 도시에서 발생하는 2000m 상승 per day의 하수를 1차 침전지에서 침전 속도가 2m per day보다 큰 입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1차 침전지의 표면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1차 침전지의 표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량 나누기 침전 속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침전 속도. 자, 그러면 유량은 2000m 상승 per day이고 침전 속도는 2m per day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눠주게 되면 바로 답이 1000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참 쉽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BOD 용적 부하에 관련된 식으로 가장 완벽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자, 29번. BOD 용적 부하는 무엇이냐면 BOD 농도 곱하기 유량 나누기 포기조의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 수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 폐수 처리에 있어서 활성탄은 주로 어떤 목적인가? 자, 활성탄은 주로 흡착에 관련된 처리 방법입니다. 자,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슬러지 팽화의 지표로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슬러지 팽화의 지표 나오면 바로 SVI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며 SVI가 50에서 150이 되었을 때가 정상 범위이며 만약에 SVI가 50보다 작을 때는 핀플럭 현상 SVI가 200보다 클 때는 슬러지 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 개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1mm몰에 수산화 칼슘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자, 수산화 칼슘은 CaOH2로서 이것이 해리가 되면 CaE 플러스와 2개의 OH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수산화 칼슘과 OH는 1대2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CaOH의 몰수의 2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CaOH의 몰수는 1mm몰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몰과 같죠. 자, 그래서 OH는 이것의 2배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POH를 구하기 위해서는 14에서 OH를 빼주게 되면 pH를 구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그럼 14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을 하게 되면 11.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다음 문제 33번입니다. 호기성조와 혐기성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소 제거는 고려되지 않지만 하면 바로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AU 공법이 떠올라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4번. 하수처리장의 침사지 부피가 12m 3승이고 유입되는 유량이 60m 3승 per hour라면 체류 시간은 얼만큼인가? 자, 체류 시간을 구하는 방법, 체류 시간을 T로 봤을 때 구하는 방법은 유량분의 부피로도 구할 수 있으며 수평 유속분의 길이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단위는 부피와
유량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단위는 미니트 단위이기 때문에 Q를 나눠준 후에 단위 환산을 해주셔도 되고, 먼저 유량을 미니트 단위로 환산을 시켜준 다음에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먼저 유량을 미니트 단위로 환산을 먼저 시키도록 할게요. 먼저 60m 3승/, 여긴 데이가 아니라 아워입니다. 아워이고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1m 3승/, 미니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체류 시간은 12분이 나오게 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은 아워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다음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지구상의 담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해수가 맞지만 문제에 잘 출제되는 것은 해수 다음인 빙하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담수의 분포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수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빙설 및 빙하가 정답이 되겠네요. 37번 문제입니다.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 용매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 선택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를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40번. 쓰레기 전환연료 RDF의 구비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나와 있습니다. RDF의 구비 조건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에 정리를 하신 후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함량, 칼로리가 높아야 되며 수분 함량이 낮고 염소 및 황 함량이 낮아야 하며 제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RDF도 쓰레기를 재활용한 연료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연료이기 때문에 열량이 높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입니다. 함수율이 20%인 폐기물을 건조시켜서 함수율이 2.3%가 되도록 하려면 폐기물 100kg, 1000kg당 증발시켜야 하는 수분의 양은 얼만큼인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율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V2에 대한 질량이 먼저 궁금하기 때문에 V2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V2만 다 넘겨주면 됩니다. 따라서 V1 곱하기 1-W2, 1-W1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V1은 1000kg이고 이때 다음의 함수율은 1-0.023, 그 다음에 분자에는 1-0.2를 하게 되면 건조 후에 폐기물의 중량은 818.8332kg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점은 증발시켜야 할 수분의 양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폐기물의 중량에서 나중 폐기물의 중량을 빼게 되면 증발시켜야 할 수분의 양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3번. 각종 폐수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화시키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슬러지를 소화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함수율을 낮춤에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율이 증가된다 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파쇄의 목적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노트에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침출수를 혐기성 여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유입유량이 1000m 3승/d이고 BOD 농도가 500mg/L이고 효율이 90%라면 이때 혐기성 여상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양은 얼만큼인가요? 자, 1.5m 3승의 가스 per BOD kg, 가스 중 메탄 함량은 60%이다. 자, 이것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위 환산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최종적인 단위로 가고 싶은 단위는 m 3승/d인데 먼저 유량과 BOD로 얼만큼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량 곱하기 BOD의 농도를 해준 다음에 처리 효율이 90%이기 때문에
90%에 해당하는 양의 만큼만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0.9를 곱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단위 환산입니다. 미터 3승을 리터로 바꿔주고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리터가 소거되고 미터 3승 소거가 되며 미리그램도 소거가 됩니다. 지금 앞에는 데이죠, 데이.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까지 발생한 것은 BOD의 발생량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메탄가스의 발생량이기 때문에 메탄가스는 BOD 1kg당 1.5m 3승의 가스가 발생이 돼요. 따라서 1kg당 1.5의 가스가 발생되며 메탄 가스 중에 메탄의 함량은 60%이기 때문에 0.6을 곱해주게 되면 405m 3승 per day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립진의 가스에서 주로 발생되는 성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LFG에 관련된 내용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개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매립진 내의 가스는 주로 CO2와 메탄, 그리고 N2와 탄산가스가 발생된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9번 문제입니다. A 도시 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은 179만 2,500톤 per year이고 이 쓰레기를 1,363명이 수거한다면 수거 능력 MHT는 얼만큼인가? 단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이며 1년 동안 작업 일수는 310일입니다. 자, MH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쓰레기 수거 인부수 곱하기 수거 시간 나누기 총 쓰레기 수거량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공식을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쓰레기 수거 인부수는 1363명 대입, 그 다음에 수거 시간은 얼만큼이죠? 1년 작업일수 1일 작업일수는 8시간입니다. 그래서 1일 작업일수는 8시간을 곱해준 다음에 총 쓰레기 수거량은 179만 2,500톤 per year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작업일수는 310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MHT의 값은 1.8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쓰레기 수거 노선을 정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 너무 출제 잘 되고 있죠. 그쵸? 쓰레기 수거 노선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우회전 방향, 즉 가능한 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하면서 언덕길은 내려가면서 수거를 하게 되고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하며 가능한 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를 하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보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드린 특징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6번 문제입니다. 56번 문제. 어떤 물질을 분석한 결과 1500ppm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자, 이것도 한 두세 번 정도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1%는 10의 4승 ppm과 같습니다. 즉, ppm을 퍼센트로 환산하게 되면 1%가 10의 4승 ppm이기 때문에 이것은 0.15%가 됩니다. 자, 이것은 왜냐면 퍼센트는 100분율입니다. 100분율. 100분율이고 ppm은 몇 분율이냐면 100만 분율입니다. 100과 100만은 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4승 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9번, 69번을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음영 파워가 0.01W라면 PWL은 얼만큼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자, 음영 파워 PWL은 10 로그 W0분의 W인데 기존의 음영 파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100dB이 나오게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4번 문제,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음압 레벨은 이것이 아니라 20 로그 P0분의 P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기존의 음압에서 10배가 됐습니다. 그럼 기존의 P라고 한다면
10p로 증가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p에다가 10p를 대입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등호는 없는 것이고 SPL은 20 로그 P0 분의 10p입니다.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은 분리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냐면 20 로그 10 더하기 로그 P0분의 P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로그 10은 몇이죠? 값이 1이죠. 따라서 20 가로 1 플러스 로그 P0분의 P가 되며 그대로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0 로그 P0분의 P 플러스 20이 됩니다. 따라서 음압이 10배가 되면 20dB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그의 성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로그의 성질들이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신다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3년 5회차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 지금 많이 보게 되면 계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산 문제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2014년 1회차 기출문제 풀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